자, 이제 중복조합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조합은 중복순열하고 거의 의미는 비슷하겠죠. 하지만 조합입니다. 중복순열은 중복해서 순열을 한다는 거고, 중복조합은 중복해서 조합을 하겠다 이런 건데, 뭐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그냥 뽑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중복조합은 NHR이라고 씁니다. 조합은 NCR이었죠. 중복조합은 NHR이고, 여기서 H는 뭐 호모지니어스의 첫 글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N이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의 개수, R이 택하는, 뽑는 것의 개수예요. 자, 그걸 한번 보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NHR이 얼마래요? N하고 R을 더한 다음에 1을 뺀 거를 쓰고, 여기다 R을 쓴 것과 같대요. 자, 그게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왜 이건지. 자, 여기 한번 개념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 개의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방법은 이렇게 총 15가지가 나온대요.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냥 보고 그냥 15개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칸막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칸막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자가 몇 개냐면 A, B, C라는 3개의 문자죠. 그럼 그 3개의 문자를 딱 구분해 줄 수 있는 칸막이를 만들자 이거거든요. 그럼 그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합니다. 3개의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는 2개. 그럼 4개의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는 3개. 100개의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는 99개가 됩니다. 즉 하나 적게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서 왜 R-1, N-1, R-1이 아닌 N-1이냐면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그 중에 칸막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N-1개. 그래서 N-1입니다. 네, 이걸 먼저 외울 때 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 하나를 알려줄게요. 게임을 한다 생각해봐요. 칸막이를 지나면 문자가 바뀝니다. 첫 번째 문자는 무조건 A고 칸막이 하나 지나면 B로 바뀌고요. 칸막이 하나 지나면 C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A는 뭐냐면 A가 4개 나온다는 건 동그라미는 이제 문자예요. ABC라는 문자. ABC라는 문자고 칸막이는 칸막이에요. 그 칸막이 하나 지나면 B, 칸막이 하나 지나면 C입니다. 알겠죠? 자, 동그라미 A 하고 칸막이 2개 하고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봐봐요. B를 나타내 달래요. 그럼 A 하고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지 B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칸막이. 왜냐면 칸막이는 2개 있으니까 항상. 자, 그러면 C는 뭐 어떻게 되냐? A 쓰고 칸막이를 2개 설치해야 돼요. 왜냐면 봐봐. 칸막이 하나당 A에서 B로 가요. 그럼 또 칸막이 하나당 C로 가죠. 그럼 칸막이를 2개 설치했다는 건 A에서 C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B는 어떤 느낌이냐면 A 쓰고 칸막이 하나 설치해서 B로 바뀌고 그 다음에 칸막이 설치. 자, 그러면 C는 어떤 느낌이냐면 A 하고 칸막이 한 다음에 B, 칸막이 한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돼서 쭉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했던 거 기억나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얘는요. 지금 동그라미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고 칸막이가 2개가 있죠. 그럼 U는 6팩에 4팩, 2팩이에요. 맞죠? 여기 써 있네요. 맞죠? 자,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와 같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r개의 동그라미와 뭐라고요? r개의 동그라미. 야, 무슨 말이냐면 왜 r개의 동그라미죠? 지금 봐봐요. 3개의 문자죠. 얘네들이 동그라미예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4개를 뽑죠. 그러면 몇 개의 동그라미? 4개의 동그라미와 n-1개. 왜 n-1개예요? 종류가 몇 개죠? 3개죠. 그러면 칸막이는 2개. 즉 종류가 n개면 칸막이는 n-1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걔는 NHR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 종류가 2개일 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6팩.
6팩, 4팩, 2팩.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합에서 고등수학 할 때 얘가 n팩, 얘는 뭐냐면 n-r팩, r팩. 이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NCR이에요. 맞죠? NCR. 이게 NCR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 이게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이 같은 것이 두 개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요.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A, A, B, B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4팩, 2팩, 2팩이잖아요. 얘네를 배열하는 게.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4C2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4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 중에서 A가 들어갈 공간 2개를 뽑아버리면 자동적으로 B가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자동적으로죠. 그러니까 이게 2개의 종류인 상황에서는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합이랑 똑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A, A, B, B를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은요. 4개의 서로 다른 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버리면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2개인 애들은 조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봐봐요. 동그라미와 칸막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이 중에서 6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는 거나 6개 중에 4개를 뽑는 거 이게 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6팩, 4팩, 2팩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이 6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동그라미가 4개, 칸막이가 2개죠. 왜 동그라미가 4개가 됐죠? 4개를 뽑으니까요. 맞아요? 왜 칸막이가 2개가 됐죠? 세 종류니까요. 세 종류니까 칸막이 2개 필요하죠. 그래서 6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n 플러스 r에서 하나 빼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류가 n이에요. 종류가. 그 종류에서 하나를 뺀 거. n-1이 칸막이의 개수, r이 뭐냐면 동그라미. 뽑는 거의 개수요. 근데 뽑는 거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알게를 뽑는 거예요. 뒤에는 변하지 않아요. NHR이나 NCR이나 자 이제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NHR이 뭐냐면 여기 C라고 했을 때 여기 R은 똑같아요.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쉬워요. 자 얘는 똑같이 가요. 왜냐면 알게 뽑는 거니까 NHR도 알게 뽑는 거고요. NCR도 알게 뽑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n개의 서로 다른 종류가 있죠. 그럼 칸막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n-1개.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R개가 또 뽑히겠죠. 이 동그라미들. 맞죠? 그래서 총 n-1 더하기 R개의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 근데 그 배열이 두 종류면은 조합과 같다 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은 꼭 암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 암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칸막이를 쓴다는 거. 그거를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다듬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는 시간 관계상 해설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요. 밑에 문제를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풀어줄게요. 자, 과자를 6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즉 A, B, C라는 학생이 있고요. 과자는 같은 종류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3개죠. 세 학생이니까 6개를 뽑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봐봐요. 과자 6개가 있는데 A가 다 먹을 수도 있죠. A. 근데 A가 5개, 뭐 B가 하나, 아니면 뭐 A가 4개, B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종류는 몇 가지가 되냐면요. 뭐 A, B, B, C 뭐 이런 애도 있을 거고. 종류는 A, B, C 세 종류가 있고요. 칸막이가 2개 필요하죠. 맞죠? 자, 세 종류 3H 몇 개 뽑아요? 6개 뽑습니다. 지금 6개 뽑았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칸막이가 2개 필요하네. 그럼 얘네들이 얘를 하나 줄인 2 더하기 6이에요. 그래서 8입니다. 8. 그리고 이 뽑는 건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8C6, 8C에서 28이 된다. 자, 각 학생이 과자를 적어도 한 개씩은 받게 나누어 준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의 문제는요. 안 받는 학생이 있게 됐죠. 하지만 아래 문제는 그래도 하나씩은 좀 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을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줘버려. 그러면 과자가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그 3개의 과자를 세 종류의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3H3이 맞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냐면 5C3입니다. 그래서 10이 정답이 돼요. 자, 세 종류의 사람에게 3개를 뽑아주는 거예요.
뭐 A가 다 받아갈 수도 있고 B가 다 받아갈 수도 있고 C가 다 받아갈 수도 있고 뭐 AA, B일 수도 있고 뭐 A, B, B가 될 수도 있고 그게 10가지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자, 종류가 뭐고 몇 개를 뽑는지만 정확히 보세요. 선생님 계속 그것만 물어볼게요. 자,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8송이 장미를 살려고 한대요. 자, 종류는 몇 개예요? 3개죠. 종류는. 그리고 몇 개 뽑아요? 뽑는 거는 8개 뽑습니다. 자, 8송이의 장미를 사는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 뽑는 거니까 이쪽은 8인 건 알겠어요. 자, 종류가 몇 가지죠? 3가지. 칸막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1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칸막이의 개수만큼 2개고 뽑는 게 8개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8개 있고요. 아까 그 원리적으로 보면은 칸막이는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얘네들을요.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원래는 뭐야? 11팩 뭐 그 8에다가 3개니까 칸막이 2종류죠. 10팩. 10팩에 뭐 8팩, 2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합이라니까요. 이게 조합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선생님이 잘못 썼죠. H라고 쓸 거면 여기는 종류를 써야 되니까 3종류. 자, 그럼 얘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더한 다음에 하나 빼요. 그럼 10C 8입니다. 그럼 10C 2가 되기 때문에 2에 10 곱하기 9 45가 됩니다. 45. 자,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한 송이씩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한 송이씩은 이미 뽑아 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뽑아 놨어요. 그럼 한 종류씩을 이미 뽑았으니까 몇 종류만 더 뽑으면 돼요? 5송이만 더 뽑으면 돼요. 맞죠? 종류는 몇 개? 3개입니다. 자, 그럼 뭐가 맞아요? 3H5가 맞아요. 종류가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몇 개 뽑는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 둘이 더해서 하나 빼. 그다음에 여기는 뽑는 거는 그대로 유지해. 그래서 2에 7 곱하기 6과 같아요. 왜냐면 얘는 7C2와 같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21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1-2번, 1-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9명의 유권자가 각 후보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가 대표적인 중복조합입니다. 기명 투표는 뭐예요? 선생님,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김천수라는 사람이 A라는 후보를 뽑을 수도 있고 B라는 후보를 뽑을 수도 있고 C라는 후보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 B, C 중에 하나. 그럼 3가지. 그래서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이 맞고요. 무기명, 내가 익명으로 투표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A한테 표를 던졌는지 몰라요. 맞죠? 누가 B한테 표를 던졌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볼게요. 후보가 몇 명이래요? A, B, C, D 4명이래요. 근데 몇 개 뽑는 거야? 9명이 뽑는 거죠. 그 종류가 4가지고 9개를 뽑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로만 쫙쫙 해서 9명이 뽑힐 수도 있고 9개가 나올 수도 있고 A가 뭐 4개 나오고 B가 2개 나오고 C가 뭐 3개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하냐면 3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류가 4개, 4H 9명 뽑는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13인데 하나 빼야죠. 왜냐면 칸막이의 개수는 3개니까. 9. 얘는 뭐랑 같아요? 12C 3이랑 같죠. 3, 2, 1. 12, 11, 10. 그럼 여기 6, 2. 그럼 20. 그럼 얼마예요? 20 곱하기 11이니까 22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20이 되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자, A, B, C, D 에 4개의 바둑통 A, B, C, D가 있대요. 종류가 4개인 것 같아요. 13개의 바둑돌을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요. A에는 3개 이상, B에는 2개 이상의 바둑돌이 들어가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하나씩은 넣어줘야 돼. 막 적어도 뭐 이렇게 써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에 3개 이상 넣어주고 B에는 2개 이상 넣어주래잖아요. 그러면 이미 13개를 뽑아야 되는데 A에다가 3개를 넣어주고 B에다가 2개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둑돌을 이미 넣었다고 치자고요. 3개, 2개를 넣었으면 몇 개가 나냐면 8개만 넣으면 돼요. 맞죠? 종류는 몇 종류? 4종류.
칸막이 3개 필요하겠죠. 그 4H8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3개 이상, 2개 이상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3개와 2개를 미리 넣어주라는 거예요. A라는 바둑도 A라는 상자에 넣어주고 B라는 상자에 넣어주면은 5개를 이미 넣어줬죠. 그러면 이제 8개 중에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4, 8이니까 12. 그러면 11, C, 8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하나 빼야 돼요. 왜냐면 칸막이의 종류는 이 종류에 하나를 더 뺀 거니까. 자, 그래서 11C 3과 같고 얘는 3이 1이고 얘는 11, 19죠. 따라서 뭐 이렇게 5, 3. 15 곱하기 11이니까 15, 15죠. 165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수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죠. 자, 그럼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네요.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6제곱이래요. 그럼 x, y, z가 6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항은 종류가 몇 개예요? 종류가 몇 개예요? 3개. 종류가 몇 개예요? 3개. 자, 근데 여기서 몇 개씩 뽑는 거예요? 6개 뽑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항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28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그래서 6개가 뽑히는 거죠. 총. 이해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 바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종류가 몇 개예요? X, Y, Z, W 4종류입니다. 근데 몇 개 뽑아요? 10개 뽑습니다. 왜냐면 10개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개. 맞죠? 자, 그럼 칸막이 몇 개 필요해? 3개. 그럼 13, C, 10. 그러면 13, C, 3. 그럼 뭐야? 3, 2, 1. 13, 12, 11. 이렇게 해서 6, 2죠. 22 곱하기 13. 3, 2, 6, 6, 22. 그러면은 296인가요? 296? 286이요? 어디서? 22죠? 286이죠? 22니까. 넘어가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그럼 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여기 따로 하면 돼요. 여기는 2종류에서 3개 뽑는 거죠. 그럼 2H3입니다. 얘는 3종류에서 5개 뽑는 거죠. 그럼 얘는 3H5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달아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주면 됩니다. 자, 2H3은 뭐죠? 더한 다음에 하나 빼니까 4C3. 얘는 더한 다음에 하나 빼니까 7C5. 그럼 얘는 4고 얘는 7C2죠. 그럼 4 곱하기 2에 7, 6이니까 얼마예요? 21 곱하기 4. 4, 84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그러면은 얘 전개식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x를 넣어서는 안 된대요. x를 넣어서는 안 된대요. x를 넣어서 안 된다? yz 중에. 그럼 종류가 2개고 2h14. 이게 정답이겠죠. 왜냐면 x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x를 안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yz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2h14가 돼서 종류는 이제 칸막이 하나 필요하죠. 2종류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15c 14. 맞죠? 따라서 얘는 15c 1과 같아서 15개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반대로 66개일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종류는 3가지, 뽑는 건 n개. 그럼 얘는 뭐야?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하나 빼는 거니까 뭐야? 2 플러스 n인가요? 하나 빼니까 3 플러스 n이었는데 여기 n이죠. 그럼 얘는 뭐야? n 플러스 2에 얘네 둘이 뺀 것만큼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 쓰고 여기는 n 플러스 2 쓰고 네, 여기는 n 플러스 1 쓰고 얘가 66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132인가요? 132. 자, 곱해서 132 나오는 거. 근데 둘의 차이가 1 차이 나야 돼요. 근데 뭐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22 곱하기 3이죠. 그럼 얘가 1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12가 나와요. 여기가 11이고 얘는요 12 곱하기 11이에요. 그럼 얘가 12고 얘가 11입니다. 따라서 n 플러스 1이 11이니까 n 값은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필수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별표 치세요. 여기는 뭐 100% 나오는 문제인데 쉽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 100% 나오는 곳입니다. 자, 의미 아닌 정수랑 자연수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게 뭔 뜻이냐면요. 나는 자연수긴 한데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0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밑줄 치시고 의미 아닌 정수에다 0 플러스 자연수라고 쓰세요.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고 0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수라고 표현하면 될 걸 굳이 왜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냐는 거죠. 의미 아닌 건요. 양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고 0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0 때문에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의미 아닌 정수가 돼 있고 x, y, z가 이렇게 돼 있다. 야,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그 x, y, z가 7이다. 이게 뭔 말인데 이걸 중복조합과 어떻게 연결시킬 건데요? 봐봐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0, 0, 7, 0, 1, 6, 뭐 0, 2, 5,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얘는요, Z만 7개 나간다는 거예요. 얘는요, Y 하나, Z 6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는요, Y 2개, Z 5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했는데. 동그라미, 지금 종류가 몇 개죠? 3개. 몇 개 뽑죠? 7개. 3H7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 종류를 세세요. 몇 개요? 3개죠. 여기가 뽑는 개수요. 그래서 7개.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럼 모두 자연수인다는 게 뭔 말일까요? 아까 0도 포함이 됐었죠. 근데 모두 자연수라는 건 0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0은 빼라는, 그러니까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0이 안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무조건 애들을 하나씩은 뽑게 해줘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죠? X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고 Y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고 Z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자연수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미리 뽑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까 뭐 3개 이상, 2개 이상 그런 말 나왔죠. 똑같아요. 그러면 미리 하나씩 좀 뽑아주자 이런 거예요. 그럼 미리 하나씩 다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냥 하나씩 다 가져가. 그럼 몇 개 남아요? 이제 4개 남죠. 하나씩 뽑았으니까 7개 중에. 이거 풀으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0이어도 상관없죠. 이미 하나씩 뽑아놨으니까. 자, 종류가 3개, 뽑는 게 4개. 그럼 이렇게 더하면 6C 4, 6C 2, 2, 6, 5죠. 그래서 15가 됩니다. 15. 됐습니까? 네. 저렇게 치안해서 풀 필요 없어요. 알겠죠? 오히려 생각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3-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 Y, Z, W 종류가 몇 개죠? 4개. 몇 개 뽑으면 돼요? 9개. 자, 그럼 의미하는 정수는 4H9. 그럼 13, 12, C9. 그럼 12C 3. 12C 3은 3, 2, 1, 12, 11, 10. 2로 바꾸고 20에서 11. 20, 20. 따라서 220인가요? 정답은 220. 자, 그 다음에 모두 자연수라는 건요. 뭐라고요? 그냥 하나씩 줘버리라고요. 하나씩 주면은 이제 뭘로 식이 바뀌냐면 여기 프라임을 붙이긴 하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주면은 9개 뽑을 걸 5개만 뽑아야 되죠. 왜냐면 하나씩은 이미 뽑혔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야? 종류가 4개. 몇 개 뽑아야? 5개. 그러면 여기 8C5가 되겠죠. 그럼 얘는 8C3과 같고요. 얘는 뭐야? 3, 2, 1, 8, 7, 6. 그래서 56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죠? 3-2번 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얘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얘가 정수일 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럼 얘는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 나왔죠. y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 나왔죠. z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 나왔죠. 그럼 얘를요 x 프라임이라고 바꾸고 얘를 y 프라임이라고 치환하고 얘를 z 프라임이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은 x 프라임이고 y 플러스 1은 y 프라임이고 z 플러스 1은 z 프라임이다.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근데 나는 x 프라임 그러니까 0이 의미 아닌 정수 아까 그거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했었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요. 얘로 바꿀 거예요. 프라임으로. 왜 바꾼다고 생각을 하냐면 0보다 클 때만 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0보다 클 때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치환을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y는 x는 뭐예요?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y는 뭐예요? y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z는 뭐예요? z 프라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x, y, z 자리에. 그럼 x 프라임 마이너스 1, y 프라임 마이너스 1, z 프라임 마이너스 1이 9가 되죠. 따라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12로 바뀝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제 얘는 중복조합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0보다 다 크니까요. 근데 이때는 못 쓴다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알겠죠? 뭐 안 뽑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이면 뭐예요? 뭐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세 종류 3H12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14C 12니까 얼마예요? 14C 2랑 같고 자 그럼 2, 14, 13 여기 7이죠. 13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3, 7에 21, 7에는 7, 9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중복조합의 함수의 개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의 함수의 개수. 자 필수 예제 4번이죠. x가 1, 2, 3, y가 1, 2, 3, 4, 5일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i랑 j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너무 쉽습니다. 왜 쉽냐면 봐봐요. 1, 2, 3이죠. 1, 2, 3, 4, 5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줄어요. 왜냐면 1이 선택한 거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1대1 함수. 5, 4, 3이니까 60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5P3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여기서 5는요. 공역의 개수고요. P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 정역의 개수로 쓰면 됩니다. 5. 이거 뭐예요? i가 j보다 크면 fi보다 fj가 더 크다.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가 뭐냐면요. 뽑기만 하면 순서는 알아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준하고 조합이 같은 거예요. 자, 봐봐요. 뽑기만 하면 순서가 알아서 결정이 되죠. 왜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중에서 2, 4, 5를 뽑았어요. 그럼 무조건 1이 2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5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에게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아, 뽑기만 하면 순서는 알아서 결정이 되는구나. 5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3개 뽑으면 되니까 답은 10입니다. 10. 아니 그러면 선생님 여기 등호가 들어갈 때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봐봐요. 등호가 들어가면 또 웃겨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뽑을 수도 있냐면 2, 2, 3 뭐 이렇게 2, 2, 3 이렇게 뽑아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 뭐 1, 2, 3이 있어요. 4, 뭐 1, 2, 3, 4, 5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5로 다 뽑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같아도 되니까. 이거 뭐였는데? 오, 뭐 이런 거 나와도 된다네. 중복이 되네. 뭐죠? 여기 등문 들어가면 중복 조합입니다. 뽑긴 뽑되 중복으로 허용해서 뽑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종류가 몇 가지예요? 종류가 3가지예요, 5가지예요. 지금 뽑힌 애들을 봐봐요. 오. 여기서 뽑혔어요, 여기서 뽑혔어요. 여기서 뽑힌 겁니다. 종류는 5가지고요. 몇 개를 뽑을 거예요? 3개 뽑을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8인데 7C3이죠. 그래서 321, 765, 35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중복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는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바로 외워서 써도 돼요. 얘는 뭐야? 7P4 이렇게 쓰면 돼요. 7개 중에서 이게 하나씩 뽑으면 그 다음 뽑는 애는 하나 줄이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7P4죠. 7, 6, 5, 4 이렇게 해서 20, 120 곱하기 7, 840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얘는 뭐예요? 등호가 그러니까 부등호가 확실하죠.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뽑기만 하면 순서가 알아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요? 4개를 뽑으면 됩니다. 따라서 3, 2, 1, 7, 6, 5.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35. 자, 얘는 뭐예요?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뽑기는 뽑되 7개의 종류 중에서 뽑기는 뽑되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7H4. 4종류, 7종류 중에서 4개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11인데 하나 빼서 10C죠. 10C4. 그럼 얼마가 돼요? 4, 3, 2, 1, 19, 8, 7, 30, 210이 되네요. 210. 맞죠? 자, 넘어가서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자,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이게 뭐야? 중복조합이 허용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3, 4가 있고요.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F 얘는 무조건 6을 뽑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3개만 더 뽑으면 되는데 종류는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쪼개야 돼요. 1, 2랑 4를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1,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요. 여기서 선택이 가능해요. 6까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등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1,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요. 6종류 중에서 뭐예요? 2개만 뽑으면 되고 연달아서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간단하죠. 3가지죠. 왜냐하면 6 아니면 7 아니면 8이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은 8인데 하나 빼서 7C2 곱하기 3이죠. 자, 그러면 얘는요. 2, 7, 6, 3 이렇게 돼서 9, 7에 6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응용이 되는 건 뭐예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을 나눠서 뽑아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